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우리 쌀로 만든 떡국 맛있게 드셨는지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 함께 나눠 먹는 탐스러운 과일들은 명절날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데는 우리 이웃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풍성하고 다복한 우리의 설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준 고마운 이웃들을 김인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옵니다. 품질이 좋은 사과를 선별하려는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설 명절 과일 선물 세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과 주산지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사과 선물 세트 준비에 한창입니다. 농민들이 공들여 키워낸 사과를 하나하나 조심히 고르는 과정에서 세심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산지 유통센터에서 도매시장으로 옮겨진 사과. 국내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선 명절 우리들의 식탁에 더 좋은 사과를 올리기 위한 분주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례상을 탐스럽게 채울 사과들이 가락시장 공판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곳 가락시장 도매법인 경매사들은 농민들의 땀의 결실인 농산물이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 좋은 농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시느라 과일 물량이 많이 필요로 했고 소비가 많았습니다. 저희 경매사들은 농민분들이 좋은 가격에 과일을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설 명절을 장식할 우리 농축산물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곳은 산지와 시장뿐만이 아닌데요. 아직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새벽이지만 우체국 물류센터는 한낮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송장 곳곳에 명절 선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소포들이 쏟아지자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한 곳에 모읍니다. 한 곳에 모인 상자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역별로 분류한 뒤 배송 차량에 싣는 작업을 거칩니다.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물동량이지만 설 선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해 물류센터 작업자들은 밤낮을 잊은 채 열중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 하나하나가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여온 소중한 이웃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화기애애하고 다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명절이면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가장 좋은 품질의 과일과 생선, 고기, 나물 등 한 상 가득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지는데요. 차례 상차림에는 제수품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놓는 위치와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은 설날 차례상에 담긴 영양학을 권소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흔히 제사 음식을 제수라 하고 제수를 격식에 맞춰 차례상에 올리는 것을 진설이라고 합니다. 과일 5가지, 오색 과일 넣고 또 육포 넣고 문어 넣고 5가지 채소, 채소가 5가지요. 그 과일도 5가지. 그리고 가운데는 꼭 문어 넣고 가운데는 또 고등어도 나요. 경상도 그쪽에 하고 고등어, 생선, 조기 넣고. 열별로 틀린데 열로 알고 있거든요. 1열, 2열, 3열, 4열 해가지고 맨 앞에는 과일, 그 다음에는 과자류, 그 다음에는 전,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선이나 뭐 적 이런 종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거 떡국이나 탕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수의 종류와 놓는 위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차례 상차림은 총 5열이 기본으로 1열에는 밥과 국, 술잔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설날엔 밥 대신 떡국을 올립니다. 2열에는 제사상의 가장 주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적과 전을 놓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고기적, 두부 채소류적, 어류적, 편, 생선 등을 차례로 올립니다. 3열에는 탕을 놓되 육탕, 소탕, 어탕순입니다. 4열엔 나물이나 포, 잡채 같은 반찬들을 올리며 좌포 우회를 원칙으로 삼아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에 두고 그 사이에 나물과 김치 등을 놓습니다. 마지막 5열은 과일과 약과, 강정을 둡니다. 이때 조율이시라고 해서 왼쪽부터 대추와 밤, 배, 곶감, 약과와 강정 순으로 차리고 사과와 같은 붉은 과일은 동쪽, 배 등 흰 과일은 서쪽에 두면 차례상 차리기가 완성됩니다. 차례상은 영양학적으로도 조화를 이룹니다. 먼저 밥과 떡의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류와 생선으로 요리하는 적과 전에는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나물류, 채소에서는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꼭 올라가는 과일 삼총사, 배, 단감, 사과는 빼놓을 수 없는 영양덩어리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면서도 식감이 좋은 배는 수분 함유량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아스파라긴산 함유량이 높아 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몸속 알코올 분해를 돕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체내 점막 표면의 조직을 수축시켜 설사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을 치료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해로운 성분으로 변해 혈관 내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산화와 분해를 돕는 풍부한 과당과 타닌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은 명절 과일로 제격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펙틴 성분은 채소의 섬유질처럼 장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구연산 등의 유기산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속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밖에 5열에 올리는 견과류, 밤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균형 잡힌 영양식품입니다. 특히 생밤은 참얼미를 막아주기 때문에 고향길 오가는 길에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색 과일을 동쪽에, 흰색 과일을 서쪽에 놓아 흰색 종류의 음식보다 붉은색 종류의 음식이 좋으니 먼저 그리고 자주 먹으라는 홍동백서의 원칙이나 삼색 나물, 삼색 과일 등 세심한 미학적 상차림도 돋보입니다. 차례상 하나에도 심오한 의미와 자손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과학적 지혜가 놀랍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끼고 있어서 유독 짧게 느껴지는데요. 짧은 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교통 혜택과 관광 정보 등 설 연휴 꿀 정보를 강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정부가 최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새 출발을 격려하는 취지를 담아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중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KTX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역기성할 경우엔 요금의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 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도 최대한 증편 운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엔 지난 추석 때보다 936곳이 늘어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 17,000여 곳이 무료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공공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 등 21개의 주요 고궁 및 국립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이 무료 개방됩니다. 14개 전국 국립박물관에선 민속놀이와 전통문화체험 등의 행사가 개최되며 국립중앙극장에선 국립무용단의 명절 기획 공연이 진행됩니다. 북한산, 지리산 등 전국 7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선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한편 주요 시설 입장료 할인도 제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엔 KTX와 렌터카, 숙박 등의 관광 상품을 연계해 할인하는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도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필수 서비스 기능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응급의료 포털과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이젠 등을 통해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체계가 운영됩니다. 설 연휴에도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하고 은행은 고속도로와 휴게소, 공항 등의 이동형 탄력 점포로 운영됩니다. 또한 설 연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폭설 대비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암행 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부터 매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늘어납니다.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는 소득 하위 20%에만 지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에서 40%에 속한 162만 5천 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새로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된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에 해당됐던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가 올해는 소득 하위 40%로 늘었고 내년에는 7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후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3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40%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8만 원, 부부 가구는 60만 8천 원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은 단독 가구 기준이며 부부 가구 대상으로는 월 최대 48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 가구 대상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25만 4,760원을 받습니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0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과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매년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30만 4천 명에 달해 435만 3천 명이었던 2014년에 비하면 5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서 시스템 개편이나 지침 작업,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요.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로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중화권을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 사태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인 만큼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우한을 봉쇄하기로 한 겁니다. 우한 폐렴 관련 통제 대응 비상센터는 우한 시내 대중교통과 지하철, 페리, 항공편 및 외부로 나가는 열차 운행도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 연휴 기간 중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폐렴의 증상이 일반 감기나 독감, 신종플루 등의 증상과 비슷해 큰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먼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발열과 기침, 가래 같은 보통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증상들과 크게 차이는 없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일부 환자에서 위장관계 증상, 속이 울렁울렁한다든지 약간 설사 증상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 감염증만의 구별되는 특징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상으로 구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지역 방문력과 환자와의 접촉력이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주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2월 초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나섰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아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아 국산 농산물들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날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도착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면서 과일과 고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식품을 구매하며 농산물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파머스 투유 코너에 들러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류 세트 등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파머스 투유는 하나로마트 매장 내 농민이 직접 생산 및 제조 가공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구입한 식품들을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살필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 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연령 범위를 만 73세 이하에서 만 75세 이하로 확대해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도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옛 주민센터 등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제시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벌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벌채 용어를 대신할 새 명칭을 발굴하는 온라인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품권이 수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 선정은 2차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7일에 발표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벌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친근한 대체 용어가 많이 응모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활용을 위한 영문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동안 못 나눴던 정담도 나누며 흥겹게 설 연휴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 설 연휴만큼은 걱정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